미래 가치 참 내가 참 알기 힘들더라. 네. 이제 고생을 많이 이제 했죠. 100%다 이거 집어넣어 보자. 그건 무식한 거죠.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실전 투자하고. 주가가 되면 개인들이 펀드 들어왔다가. 조금 안 되면 또 돈 다 빼나간단 말이에요. 네. 아주 냉혹한 세계죠. 그죠?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이지. 제가 뭐 방금 저희가 뭐 FM 가이드 투자를 받아서 네. 저희 이제 설립한 이야기를 이제 녹화 들어가기 네. 전에 잠깐 이야기를 네. 나눴는데 저희가 모토가 그겁니다. 가치 투자, 가치 구독 이렇게 해서 투자는 우선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정말로 가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이 채널을 구독해달라 이런 게 저희의 모토거든요. 좋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치 투자를 논하겠다 하면서 이상진 대표님을 지금까지 안 모셨던 게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사실 상진 대표님 또 모시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아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영자산운용 이제 사장을 역임하셨던 이상진 전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고맙습니다. 하겠네. 예. 이제 퇴임하신 지는 꽤 지나셨는데 지금 이제 4년 차가 지나가고 있죠. 네. 저희는 이제 방금 유튜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제 개인 투자도 이제 가능하시잖아요. 그럼요. 개인 투자도 하고 있죠. 유튜브 보시면서 혹시 막 투자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유튜브를 참고로 하진 않고요. 네. 유튜브에 나오는 워낙 정보가 다양하니까 네. 도대체 이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이 참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새 또 각 분야의 전문가 다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를 들면 저는 중국 문제 좀 알고 싶다면 또 중국 문제 전문가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옛날에는 참 제가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정보들을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좀 듣게 되니까 옳고 이제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참고 데이터 내지는 그 사람의 시각 이런 거를 제가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정말 유튜브가 참 고마운 거죠. 진짜 옛날로 따지면 세미나 약속 몇 주 전에 잡아놓고 뭐 이제 몇 시간 기다려서 이렇게 같이 듣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누구나 최고의 전문가들 거를 또 거의 실시간으로 그렇죠. 또 우리 이상진 대표님 같은 분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무슨 말이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실제 요즘에 개인 투자 하고 계세요? 개인 투자를 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도 하고 펀드 투자도 하고 있고 여전히. 간접 투자를. 왜냐면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건 이제 은행 금리가 워낙에 이제 낮으니까 제가 퇴직금 가지고 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 그야말로 논이 연불한다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운 게 30년 이상 배운 게 이거니까 뭐 당연히 하고 있죠. 해야 되는 거고. 역시 그런 펀드는 어디? 펀드는 신년그룹만 가입을 하고 있죠. 마라톤.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신년기 아니고 유일하게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도. 우리 딸이 만드는 인덱스 펀드를 제가 하나 가입을 시켜줬죠. 코덱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와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같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섞으시는 이유는 혹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좀 다양성을 좀 한번 추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인덱스 펀드가 훨씬 나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를 좀 대세 상승을 보면은 또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인덱스 펀드를 그리고 이제 펀드 종류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인덱스 펀드라든가 혹은 뭐 특히 해외 투자할 때는 그 나라의 종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펀드 사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안전하죠. 그렇죠. 뭐 S&P 500이라든지 그럼요. 뭐 이런 걸로. S&P 500이라든가 뭐 어서 ETF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ETF 정도 잘 좋은 걸 골라가지고 안전한 걸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대한민국의 이제 가치 투자 명가로 이제 거의 그냥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데는 거의 신영자산운용하고 뭐 한국투자밸류 정도인데 많이 흔들림 없이 제일 올곧게 온 데가 거의 신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고생을 많이 이제 했죠. 신영도 고생 많이 하셨나요?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보건데 왜냐하면 뭐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볼 것 같으면 자우지간 지난 10년간은 가치 투자가 죽을 수 없다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할 것 전 글로벌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가 뭐냐라는 게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 다수의 투자가들께서 가치 투자라면 이제 자산주 투자
자산이 많은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저평가된 네. 그런 걸 이제 한때 가치 투자에 마치 이제 대표 선수인 것처럼 네. 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가치 투자라는 게 뭐 우리 기업 보면 뭐 기업의 가치가 뭐냐에 네.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 브랜드 가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성장 가치, 영업 가치, 가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평가는. 그리고 또 그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또 그리고 뭐 사실 기업 가치가 뭐 공식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체로 이 기업, 우리 같은 기업을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뭐지? 이 가치의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들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가치 투자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네.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냐, 수익 가치냐, 아니면 브랜드 가치냐. 제가 보면 다 총합적인 가치란 말이죠. 종합적이에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투자라는 게 어떤 한 기업의 가치, 예. 과거의 가치 플러스 미래의 가치가 담보된 네. 그런 가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해서 이 가치가 현재의 주가에 비해 자기가 판단하는 현재 주가에 비해서 재평가되었으면 그건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보고 그건 아마 한결같이 원래 벤자민 그라함부터 시작해서 네. 워렌 버핏까지 혹은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여러 가지 미국의 월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치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끔 이제 보면 테슬라 같이 예.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은데 예. 가늠이 안 되는 가치.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막 혁신 가치. 네, 혁신 예. 가치. 근데 그 혁신 가치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미래 한 10년, 20년 안에 쭉 가봐야 실현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잘 몰라 하니까 네. 그에 대한 가치 어떤 사람 100을 주겠다, 어떤 사람은 뭐 1000을 주겠다, 10,000을 주겠다 하면서 막 달라지는데 그런 이제 그것도 가치 투자라면 가치 투자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래요?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니까 자기는. 네. 네. 과거의 가치가 아니고 나는 미래의 가치를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미래의 가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나 제가 걷고 있는 노선은 네. 미래 가치 참 내가 참 알기 힘들더라. 네. 진짜 평가하기가 뭐 진짜 뭐 이거는 뭐 내가 100 주면 100 주는 거고 10,000 주면 10,000 주는 거고 그런 상황에 거니까 따라 달라지니까 미래의 가치는 그리고 또 시장 또 심리 따라서 너무 또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 막 달라지고 하니까 네. 일단 출발점은 과거에 쌓아놓은 가치에 대한 한번 평가부터 찬찬히 해보자. 그 기업에 대해서.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미래 가치를 한번 논해보자. 사람으로 보면 이제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듯이.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 백지로 면접 잘 보기 힘들잖아요. 네. 물론 네. 뭐 그 남녀 관계는 보니까 주로 이제 이력서 안 보고 바로 얼굴 보고 그냥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처음에 얼굴 보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데이트 한두 번 하다 보면 좀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이 사람이 과연 네. 어떤 사람인지, 그죠?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전공을 뭘 했는지, 자기 정서가 맞는 건지, 이것도 결국은 가치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과거의 가치를 일단 기본적으로 철저히 우리가 파헤친 다음에 그게 내가 한 100 정도 나왔다, 과거의 가치가. 네. 그러나 미래의 가치는 진짜 잘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도 들어보고 뭐 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내지는 판단력을 동원해가지고 미래 가치를 에다가 어느 정도 가중치를 주겠죠, 그죠? 네. 그 합산해가지고 이제 자기 주가를 평가해 보는 거죠. 그게 그런 가치 투자의 정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부터 보고 현재를 보고 이제 미래를 보고 그럼요. 그런 프로세스가 좋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성장성이 이제 국가 전체로도 그렇고 그렇죠. 세계 전체로도 그렇고 다들 이제 선진국 레벨이 되면서 성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성장 기업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강해진 것 아닐까 네네. 해서 과거의 자산주 이런 것보다 얼마 남지 않은 성장주 쪽으로 더 많이 달려가서 네네. 그 성장 가치에 사람들이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더 많은 돈이 몰리게 되다 네네. 보니까 계속 그런 순환이 좀 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제 들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죠. 예를 들면 시기. 저는 이제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듯이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네. 그것도 후행적인
백미러 식은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자본주의 역사상. 예. 예를 들면 지금만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 테슬라 같은 네. 1900년대 보면 자동차주에 대한 목마름. 막 포드가 처음 차 만들었을 때 글쎄요. 그때 포드가 성장주였겠죠. 포드가 엄청난 성장주예요. 지금 테슬라는 뭐 게임도 안 되죠. 그런가요? 그때 얼마나 이게 다들 이게 자동차가 미래의 산업이다. 딱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생전 처음 나온 물건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한 2,000개 정도 됐었어요. 2,000개요? 2,000여 개가 기업들과 경쟁했다고. 이 자동차 누구나 다 돈 되는 거니까. 지금 다 뛰어들었구나. 전기차 뛰어들듯이. 아. 요즘 전기차 안 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게요. 폭스콘도 한다고 다 뭐 한다고. 폭스콘도 한다고. 지금 얼마 전에 또 그젠가 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예, 맞아요. 발표했죠. 예. 심지어 뭐 그 뭡니까 저 헌다도 전기차 한다고 그러지 아,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홍다그룹도 한다 했었죠. 예. 뭐 다 그렇듯이 1900년대 초에 자동차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때 비행기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있었던지 아십니까? 아,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안 들으니까 이건 뭐 지금 인공위성 쏘는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사람들 흥분했죠. 아. 그러니까 그때도 뭐 성장에 대한 목마름, 네. 응? 라고 표현할 게 지금부터 됐을걸요 아마. 예를 들면 네. 조금 더 한 해 올라가가지고 19세기 중반에 철도에 대한 목마름. 철도가 혁명을 바꾼 거네요. 네. 운송, 수송 혁명을. 그렇죠. 아니 말 타고 보통 하루에 많이 가봐야 6km 갔는데 예. 이게 시간당 20km, 25km 간단 말이에요.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리고 오직이었으면 그 당시에 뭐 열차가 25km에서 넘어가면 시속, 네. 사람이 뭐 돌아버린다는 둥. 아, 25km 넘어가면 시속 29km. 아, 너무 빠르다. 25km. 예. 그리고 이게 아. 들판 지나가면 뭐 말이 막 날뛴다는 둥. 진동하고 소리 때문에. 그러나 그때 미국 19세기 중반 보면 철도주에 대한 붐은 예. 엄청난 거였거든요. 심지어 철도 궤도를 1말도 놓지 않는 철도 주식회사 주식도 불편하시 팔듯이. 지금 왜 그 얼마 전에 그 사기극으로 밝혀졌, 사기극인지 아니면 뭐 뭡니까 그 수소차. 예. 미국의 니콜라. 뭐 재판까지 간다고는 하는데요. 차도 안 만들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듯이 예. 뭐 30조, 40조 올라갔듯이 네. 그런 식의 시기가 19세기 중반에 철도주, 또 운하를 파서 운하주. 그때 처음에 이게 전보통신주가 나왔을 때 전보. 네. 전보가 나왔을 때. 전보 이거 띠디디 띠디 하나 치는 거. 네. 그게 지금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강력했죠. 임팩이.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하고 이야기할 수단 자체가 없었는데. 자체가 없었는데. 그리고 마르코스의 무선 통신 나왔을 때. 무선 통신이요? 무선 뚝뚝뚝뚝 쳐서 이렇게 무선 날렸을 때. 네. 유선이 아니고. 예. 응? 그래서 그 SOS 무선 통신을 처음 찾는 게 타이타닉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선 통신을 받아가지고 다른 배가 구조로 왔잖아요. 네. 예? 예. 조금 늦게 왔지만.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그때 19세기 혹은 20세기 초, 20세기 중반에 그 새로운 과학품이 나왔을 때, 네. 발명이 나왔을 때 뭐 사람들 놀랬던 건 성장주의 목마름은 지금하고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 처음 나왔을 때 라디오주에 대한 또 열풍이 이게 여러분 단지 안에 사람이 나와서 목소리를 막 말을 하는 거야. 네. 이게 또 미래의 또 성장주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삼성하고 금성. 오, 그럼요. 아니 그게 1920년대 라디오주. 훨씬 더 옛날에. 예, 라디오 처음 방송됐을 때. 미국에서 막 이럴 때. 미국, 네. 영국에서 처음 방송됐죠. 영국에서요? 그게 아마 1920년대 초반일 거예요. 라디오 방송국 처음 개설된 게. 우리나라 경성 라디오 방송국은 1930년대 개설된 거고. 그때 1920년대 영국에서 라디오는 라디오 방송 처음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만큼의 붐하고보다 더 충격을 줬죠, 사람들한테는. 이 상자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니까. 그럼요. 그리고 1930년대 TV가 방송됐을 때. 그때 충격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성장주 이건 진짜 뭐 과거는 그런 게 없었던 것처럼 네.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길게 보면은 네. 매 시대마다 성장주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질풍노도와 같은 투자가의 물결이 있었다. 그거는 거의 인류의 역사하고도 같이 할 수 같이 할 수 있는 있는 건데 이제 그럴 테고.
이제 19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뭐 별볼 크게 그런 대단한 게 제품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신민이 다르게 새로운 과학 뭐 발명품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많이 바꾼 거죠. 어떤 문물이 이제 발전할수록.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흔히 저는 산업혁명, 어떤 미국의 그 학자들은 진정한 혁명은 산업혁명이었다, 하나. 예. 지금까지는 다 그 이후의 연장선상이다. 예를 들면, 마르코스의 무선통신 이후에 지금 스마트폰도 연장선상이고, 그죠? 아,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1940년대 미군이 사용했던 워키토키. 네. 예. 벽돌 같은 거. 네. 그게 좀 줄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기술은 이미 60년, 70년 나왔었던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리파인 되고 발전된 거죠. 예. 뭐 지금 오디오, 예. 하이파이 그 오디오 네. 가장 좋은 것도 이미 그 기본적인 골격은 1920년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오디오 전문가 다 아시지만은. 네. 그게 계속 새로운 걸 모델로 진공관에서 반도체로 바뀌고 이런 거지 뭐 기본적인 거 다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우리가 짧게 시각을 보면 마치 테슬라라든가 뭐 스마트폰 시대가 엄청나게 굉장한 놀랄만 스페이스 X 시대가 네. 새로운 인류를 뭐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난 200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유심히 공부를 해보면은 그 시대별로 엄청난 성장주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그 성장에 투자했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동차 기업 2,000여 개 있었는데, 네. 그게 살아남은 자동차 회사는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국에. 그나마 살아남은 놈들도 뭐 비실비실 하다가 지금 사실 미국 자동차업이란 게 뭐 포드가 있고 GM이 있지만 네.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세계 자동차 업체와 비교해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 썩 강력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대한민국이 언제 뭐 현대차가 옛날에 30년만 비교해도 포드하고 GM을 뭐 하고 다이다이 경쟁할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은 그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그 표현은 제가 생각한데는 그 시대별로 있었다. 늘 있었다. 늘 있었다. 우리 당장 20년 닷컴 불모 해도 얼마나 그때 닷컴 그죠? 그래서 모든 회사 다 다자하고 점 찍고 컴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닷컴으로. 닷컴만 사명에 들어가면 사명에 들어가면 주가가 더블되고 뭐 기본. 그럼요.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 불과 20년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 시대 무조건 전기차 만나면 무조건 올라가고 하는 시대와 차이가 뭐가 있느냐. 단지 이제 가락은 똑같고 가사만 좀 바뀌었을 따름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물론 그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투기성이라든지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건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그랬죠. 산업의 발전이 있고 자본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이제 조급함 혹은 본성이 이제 덧대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조금 비교해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닷컴 버블 때랑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AI다 뭐 전기차다 또 이제 우주 항공 시대 그렇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걸 보면은 그 당시랑은 좀 다른 면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어떤 실체적인 측면이 될 수도 그 있고. 당시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닷컴 버블에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지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금융위기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학습 효과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30년 전, 불과 30년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처음 개방했을 때 1992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PR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일반 대중들은 투자가들은 시가총액 개념도 없었고요. 없었고 뭐 사실은 뭐 그 기업 정보 분석 자료도 별로 변변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서양 애들이 외국 애들이 PR 보고 투자하길래 저게 뭐지? 뭐 이랬던 짓을 그 전에 이렇게 주가만 보고 주가만 바라보고 뭐 좀 싸다 비싸다 뭐 완전히 정말 참 이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면서 뭐 이렇게 거의 막 테마주 주로 테마로 움직이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그 아직까지 그렇게 막 대중화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 몰려들긴 했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중화된 게
주식이 대중화된 게 몇 번, 우리도 너나도 역사가 몇 번 있어요. 네네. 가장 많이 사람들 난리 났었던 게 1960년대 그 소위 정권 파동.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서. 어.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장 종목이 한 10개도 안 됐었던 때였어요. 예. 우리나라 정권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게 뭐 1956년인가 네, 7년인가 네, 뭐 그때 네. 주로 채권만 거래되던 시장이었죠.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몇 개 회사가 거래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소위 그 김종필 씨가 뭐 공화당 창당 자금 만들려고 조작했다는 둥. 야, 정말 예. 그 옛날에 네. 그 1960년대 예. 60년인가 61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때가 소위 정권 거래소가 상장돼 있었어요. 네. 이 정권 거래소 주가가 한 달에 아마 한 100배 이상 100배 잘 올라가지 않았나? 한 달에 두 달에 걸쳐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그 정권 파동 그래가지고 유명하죠. 그 좀 진짜 저보다 한 세대 위 예. 원로 되시는 분 다 기억하시는 아. 그런 유명한 사건 한 번 있었고 정권 파동. 그 다음에 1970대 또 중반 후반 그 중동 건설붐 일어나면서 예. 건설주 파동. 건설주. 그때도 건설주가 막 100배씩 올라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건설화학이라고 이게 네. 페인트 준데도 건설주인 줄 알고 올라갔던 이제 그런.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건설주 섹터에 가보면은 기호가 연속이 안 되고 빠진 회사를 1년 물어주고 나가잖아요. 상장되면은. 그 종목 코드. 종목 코드가. 네. 그게 다 묻어나서 사라진 기업들이라고요. 아, 종목 코드고 숫자 사이에 비어 있는 비어있는 것들은 사라진 아, 옛날에 그냥 순서대로 그렇지, 이렇게 번호를 순서대로. 매겼었는데. 예. 아. 그리고 80대 초에 그렇게 해서 70대 말에 네. 중동붐, 건설붐 시대에 예. 날아갔죠. 네. 그 다음에 80대 또 후반에 그 뭡니까, 그 6.29 선언 이후에 왜 금융주가 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 1987년도에. 87년도. 그때에 정권주가 40% 올라가고 그랬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자본시장 개방했을 때 또 저 PER주 그래서 한번 난리 한번 났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한번 난리 한번 났고. 예, 그건 2000년. 2000년에.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008년 이후에 또 가치주가 한번 좀 득세를 하다가 네.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어서 와서 뭐 이렇게 바이오주. 네. 한때 또 차화정이 또 난리 한번 났다가.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뭐 또 바이오주,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쭉쭉 깨다 보면은 뭐 항상 그 있었던 일 같은 데자뷰가 많죠. 그래서 this time is different란 말 많고 위험한 말이 없다는 식으로 네네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 과거를 많이 돌이켜 본단 말이에요. 버냉키도 대공황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 박사학위 논문이 대공황 그 관련된 논문이잖아요. 버냉키가. 그랬던가요? 그럼요. 그 사람 박사학위 논문이 대공황에 관한 그 분석 대공황 논문으로 박사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2008년에 그렇게 대응을 헬리콥터.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헬리콥터 밴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던 2000년 그때 IT 버블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약간의 경험이 있는 그거고 그 이전은 그냥 얘기만 주워 듣고 그 얘기는 사실은 그 6.25 사변 얘기나 아니면 임진왜란 얘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이 대표님한테는. 왜냐하면 20년 전 내가 태어나기 10년 전이 더 뭐 잘 알고 100년이 더 모르고 이런 게 아니야. 맞아요. 자기가 의식으로 하기 시작해 이전부터는 다 까마득한 옛날 얘기야. 책 속에나 있고 인터넷에나 그렇죠. 있고. 그건 실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걸 다 까먹죠. 까먹지만은 우리처럼 조금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좋아하시니까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보면은 이것도 뭐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선배님들을 모셔서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뭐 앞으로도 뭐 물론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도 역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아마 주식 투자 인구 한 1000만 명은 넘어섰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거의 한 300만 명 이상이 들었다고 하고. 그럼요. 이제 투자가 굉장히 대중화됐죠. 시기인데 사람들한테도 그걸 가려서 볼 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대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은 다를 것이다. This time is different는 누구나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럼요. 왜 그 사람도 항상 새롭게 느껴지죠. 또 새로운 세대는 네. 야, 우리 지금은 그 닷컴 버블 때하고 달라. 예. 또 지금 또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은 야, 지금은 그때 바이오 붐하고 다를 거야. 전기차 붐하고 다를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데 90% 이상은 역시 같이 끝날 겁니다. 같이 끝난다는 게? 그중에 1%만 성공하고 나머지 99%는 헛발질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분명히 승자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가들도 역시 그 승자에 운 좋게 투자한 사람들은 돈 벌 것이고 예. 나머지는 뭐 찔끔찔끔 벌거나 아니면 뭐 그야말로 기쁨조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랑 뭐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 경제, 네. 우주항공, 뭐 바이오,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늘상 이거 진화하는 당연한 과정이 있는 네. 거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실체가 실체가 있죠. 네. 분명히 우리가 지금 그 예를 들면 이제 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전화기 예. 벨이 네. 처음 전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게 지금 AT&T라고 이제 미국 그 네, 회사 통신회사. 그 벨 아닙니까? 네. 통신 전화사. 예. 근데 이거 다이얼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 아날로그 전화기. 처음에는 이게 저 어릴 적은 그거 썼죠. 처음에 이거 돌리고 이거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군대에서 썼었고.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거 일제시대 때 쓰는 거고 돌리는 네. 거.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돌리는 걸 처음 만든 회사가 에릭슨이라고 그게 스웨덴 회사가 네. 이 다이얼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네, 네, 네. 이것도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예. 근데 그 기본은 지금까지 그렇지만 전화기 에릭슨이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세계적인 회사죠. 에릭슨이. 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으로 지금 잘하고 그럼요. 있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기차도 분명히 성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대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성자가 애플 내지 삼성일 것이고, 그죠? 네, 네. 분명히 성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산업이 있는 거죠.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 수소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럼 이미 뭐 이미 다 나와 있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요. 넥소 같은 것들. 그것도 분명히 누군가가 성자가 될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주국이 나올 수 있고, 또 뭐 허당일 수도 있고, 뭐 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원래 모든 그 자본주의 법칙이라는 게 예. 90이 들어가서 10%가 성공하고 90%는 그냥 그 썬큰 코스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적인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제 썬큰 코스로 끝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하나 잘 되면 항상 그게 좀 약간 뒷끌던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든가. 항상 뭐 부동산이 잘 되면 부동산 그 떴다방에 쫙 서고. 예. 그죠? 네. 주식이 잘 되면 또 주식 브로커들이 쫙 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늘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떴다방에 가서 상담하느냐, 네. 떴다방에 추천하는 종목을 보고 사느냐, 그러면 이제 그건 그 땅은 평생 안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뭐 그 원주민 부동산이고 진짜 뭐 부동산을 한 50년간 본서 아주 보수적으로 본 사람이 추천하는 뭐 집을 사든지 뭐 땅을 샀으면 그래도 뭐 비교적 땅값은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떴다방을 접촉하느냐 아니면 진짜 제대로 된 뭐 부동산 전문가를 접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도 지금 정보를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죠? 네. 근데 그 정보 안에는 뭐 그야말로 참 자본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정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제가 보면 한 7, 80%가 노이즈 같아요. 노이즈. 또 그 중에서 그걸 걸러내는 것도 이제 투자자들의 몫이죠. 그럼요, 투자자는 몫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스마트한 사람은 좀 적잖아요, 숫자가. 예. 그래서 주변에 보면 1,000만 명이 다 막 1,000만 명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스마트하게 자기가 이 정보가 노이즈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가 뭐냐, 기업의 가치가 뭐냐,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 내지는 판단력, 그리고 인사이트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떴다 방에 화려한 언변, 뭐 이렇게 뭐 뭔가 뭐 약간 얄팍한 정보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면은 뭐 사실은 그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보면 아직도 뭐 한 8, 90%의 개인 투자가들은 거의 다 이제 보면 여전히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제 결국은 자기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아직은 자기 공부를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주말 골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주말 골프들이 골프 잘 못 치셨잖아요. 뭐 어쩌다 한 번씩 나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 지금 투자가들도 지금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말 투자가들이야, 내가 보면은 개인 거의 뭐 자영업, 뭐 자영업 직장, 하시다가 이렇게 직장 하시죠. 하시다가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니까 이건 주말 골프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주말 골프에서 보기 치기도 매우 힘든 거거든, 사실은. 보기 플레이 어렵죠. PGA 룰대로 하면 보기 칠 놈 거의 없어요. 컨시드 없으면 예, 안 되죠. 그럼요. 이 양보도 받고, 야, 내놓고 쳐. 뭐 이래가지고, 네. 이제, 겨우겨우 보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오케이 주고 그래가지고. 네. 룰대로 해보세요. 그, 보기 칠 수 있나. 거의 다 100대예요. 제가 보면. 주말 골프는. 프로 룰대로 하면. 그럼요. 근데 실제로 돈의 세계는 프로 룰보다 더 가혹한 거죠. 그죠? 네. 그 돈의 세계니까. 네. 투자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투자의 세계도 PGA 룰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마추어 동네 야 봐주기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니까 판판이 실제로 PGA 룰 나가면 망하는 거지 뭐. 투자 자체도 PGA 룰처럼 해야지. 이걸 동네 룰로 하면은 그럼 야 내놓고 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기준을 까다롭게 놓고 아주 움키게 놓고 해야죠. 프로들과 이거는 대적하는 거니까 프로의 룰에 돈이 맞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누가 그 돈 내게 한테 봐준 놈이 누가 있어요? 야, 이거 뭐 그냥 동네 골목에서 이렇게 다방구 치고 저기 그렇지. 깐부나 믿고 이렇게 그럼요. 구슬치기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거 아니죠. 예. 이쪽은 아주 냉혹한 세계죠. 그죠?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이지. 그러잖아요. 진짜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 건 뭐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야 내놓고 치라고 하는 사람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대충 볼 슬슬 손 대고 말이야. 그러니까 공저 약간 해저드 근처에 가 있으면 그 좀 내놓고 쳐. 평평한 데다 놓고 이렇게 치라는 좀 얘기죠. 좋은 데 놓고 쳐라. 이렇게 양보를 해주잖아요. 뭐 돈 내기 아니. 근데 돈 내기 하면 안 그러거든 사람들이. 그렇죠. 한 타당 10만 원 이렇게 하면 예. 1,000원만 해도 그래 봐줘. 근데 타당 10만 넘어가면 누가 봐주나? 그럼요. 살벌해지죠. 살벌해지죠. 근데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살벌한. 지금 주시장이 타당 10만 원입니까? 지금 몇 천만 원 매덕이 오고 갈 수 있는데 그거 누가 봐주냐고. 그래도 불구하고 누가 봐줄 줄 알고. 그러다가 안 되면 우르르 몰려가서 건강원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시위하고.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근데 예. 의외로 네.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좀 봐주는 줄 알고, 혹은 누가 좋다고 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언제였나요? 뭐 9월 말까지 좀 안 좋았잖아요. 10월 초까지. 그때 이제 전문가들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거 보니까 저는 10년 전 기억이 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조금 주가 안 좋을 때는 언론사나 증권사나 막 연락이 되게 많이 왔고, 그 한 20년 전에는 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금융당국 앞으로 막 피켓 시위하러 왔다 하더라고요. 내 그렇죠. 투자금 그러니까 돌려내라고, 이제 원금 옛날 보장하라고. 그 유명한 게 뭡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그건 월가도 비슷하잖아요. 미국도 계속 주가 빠지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금리 올리는 것도 조금 차고. 미국도 그렇거든요. 항상 미국은 뭐 SEC 가서 몰려가가지고 뭐 해달라 하지는 않지만 네. 미국 금융 당국이 되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예. 그건 뭐 이렇게 항상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버냉키의 풋 옵션 샀다고 말이에요. 미국 월가 투자가들은. 버냉키 풋. 풋 옵션 사는 거라고. 네. 결국은 미국 페드에서 받쳐줄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듯이, 그리고 경제가 안 돌아가면 돈 풀 거다. 그렇죠. 항상 그런 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네. 하지만 그런 이제 매크로한 시각일 것이고, 네. 저 개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투자할 때는 이건 뭐 누가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없는 나의 돈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거는 진짜 타당 얼마짜리 치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죠.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콩나물 가격 이런 거는 이제 비교하시고 두부 가격도 이제 여기 회사 거 여기 회사 거 이렇게 비교 신선도도 보시면서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실 때는 그냥 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은 보시면 뭐 이렇게 뭐 구입할 때 네. 인터넷 들어가 팍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뭐쫙 비교 사이트 탁 나오잖아. 뭐 네네네. 이렇게 착착 나오잖아. 그죠? 예. 다음은 뭐 500원도 더 싼 데다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골프 잘 치는 법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골프 예, 잘 예. 치는 법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렇게 연습을 우리가 못 하잖아. 예. 안 하고. 그만큼 머리 들지 말고 팔로스루 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치면서 예. 이거 왜 안 맞냐? 이게 오늘 뭐 날씨가 어떻다는 둥, 뭐 골프채가 어떻다는 둥. 골프채도 30년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네. 웬만큼 치면 날아가게끔 골프채가 잘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 스코어는 그렇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싱글 못 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예. 계속 머리 들고. 예, 그 마찬가지라니까요. 가치 투자도 투자 방법은 간단해요. 네. 열심히 분석하고, 음. 예? 10년치의 과거 데이터를 따져보고, 그리고 미래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건 안 하고, 모든 주식 투자가들이 그냥 남들 탓하거나 아니면 뭐 시장 탓하거나 뭐 페이웨이가 안 맞아 또 뭐 잔디가 시원찮다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골프채 또 바꾸고 막. 예, 골프채 옆에 사람 치는 거 잘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골프채도 바꾸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이 투자라는 거는 뭐 누구랑 상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상의도 하겠지만은 결국 판단은 최종 판단 자기잖아요. 그죠? 답은 본인 안에 있는 거니까요. 본인고.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옛날이랑 많이 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정보가 굉장히 이제 균일하게 많아진 시대고 조금만 노력해서 찾아보면 데이터들이 있고 그럼요.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막 차트 막 이런 것만 많이 따라다녔다면 지금은 그래도 뭔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내재 가치를 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요. 예,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이제 이 주식 투자가 진지한 재테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제 부업으로 생각해서 살짝 뭐 더 갔다가 약간 오락성 내지는 예. 그 월급쟁이들 보면 뭐 저녁에 한잔 하기 위해서 술값 벌려고. 술값 벌려고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워낙 금리가 낮고 네. 부동산 워낙 올랐고 예. 앞으로 인생 살 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뭔가 투자를 해서 나의 미래를 확보하지 않으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머스트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나의 그 인생 계획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투자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진지해졌죠. 그리고 또 특히 젊은 분들은 뭐 정보를 입수하는데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죠? 네. 그 소싱 하는 거. 예. 뭐 그런 거 뭐 지금 다 직구도 하니까. 지금 직구하듯이 우리나라 전문가가 찾아낸 게 아니잖아요. 어제 보니까 뭐 해외 전문가들 뭐 번역해서 올리고 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자본시장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갔다 온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랬는데 지금 미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 주변에 막 외신도 미국 많고 뭐. 바로 트위터. 미국에 들어가 보면 뭐 유튜브 다 네. 나오고 서 또 미국에 좋은 유학 갔다 온 사람 많습니까? 뭐 옛날처럼 영어가 힘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바로 쭉 영어 듣고 예. 미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예. 이런 게 워낙에 지금 이제 거의 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정권회사의 그 역할이 네.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맞아. 예. 얼마 전에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인 블로그 글 쓰시는 분들도 수준이 정말 높고 그럼 개별 기업 하나를 분석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시간을 내서 막 깊이 분석을 하면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더 낮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하기가 더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애널리스트는 뭐 3개월이나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리뷰 업데이트를 네. 하는데 이 투자하는 양반들은 매일 이 기업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예. 그런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오직 한 놈만 패는 우선 맞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예. 소위 그 자영 전문가들이 꽤 많아요. 자영 전문가. 자영 전문가라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야 맞는 말씀이네요. 독립 프리랜서 전문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또 그분들은 또 상당히 그 또 공익을 위해서 막 그런 좋은 정보들을 막 띄우더라고. 예. 그야 블로그 아니면 뭐 카페, 그런 SNS 걸로 뭐 등등. 돈도 안 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접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상호 계모임 비슷하게 서로 상호 부조해 가면서 너는 A 종목 파, 나는 B 종목 팔게.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소위 그야말로 뭐 스터디 모임. 스터디 모임 비슷한 것도 네. 무지무지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애널리스트들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워낙 바쁘고 30몇 개씩 종목을 따라다니고 이런 분들보다도 네. 그런 제야의 고수들이 네. 진짜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제. 예.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를 요새 많이 아웃소싱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소프트웨어 특이한 소프트웨어들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하게 뭐 각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아웃소싱 그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파악해가지고 차라리 돈 주고 사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떤 걸 돈 주고 사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으면은 네.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예.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갖겠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생산적이고. 어. 그래서 100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그 유망한 그 연구진들을 네. 팀들을 파악하면 그 100개 다 똑같이 돈을 100만을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 중에 몇 개만 성공하면 충분히 회사는 돈을 버는고 괜히 인하우스에서 예. 팀 만들어가지고 막 돈 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회사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권 회사도 제약 고수라고 서로 아웃소싱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분들의 그 레포트 올려주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것도 좋네요. 자기네 뭐 애널리스트 괜히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바쁘게 뛰어다니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 아웃소싱을 우리가 아웃소싱을 돈 주고 사듯이 그런 거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오픈 이노베이션이네요, 진짜. 그럼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도 좀 독립 리서치를 좀 많이 강화해야겠다. 왜냐면 맨날 증권사들한테 뭐 보조금 주면서 코스닥 저기 리포트 안 쓰는 기업들 뭐 발굴해서 발간 리포트 내라고 해도 그 돈 안 된다고 안 보고 뭐 시총 작다고 잘 안 하고 막 그 의례적으로 한 페이지짜리면 막 이러잖아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실제로 진짜 자기 피 같은 돈 투자하는 사람들이 쓴 보고서. 그렇죠. 막 그런 게 있다면 그죠? 그래서 저희도 종종 이 제야의 고수들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뭐 잘하시는 겁니다. 제야에서 막 같이 투자하고.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또 증명이 된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요런 질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또 장기 투자가 안 먹힌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시장은 기업이 정말 주가가 펀더멘털대로 간다라는 게 이제 돼 있는데 자본시장 원체 이제 뿌리를 확실히 내렸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왜 이게 콩 심은 데서 콩이 안 나느냐라는 것들이 되게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글쎄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고 해서 꼭 펀더멘털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가요? 보면.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현재 그 S&P 500이 PR이 뭐 forecasting PR이 원래 한 3배, 뭐 20배 초반 뭐 초반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나스닥이 한 30배 초반 이렇게 나온다잖아요. 그죠? 네. 그건 사실은 미국이 펀더멘털로 간다면 그게 한 14, 5배하고 한 20배 정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 자기들 과거 30년, 20년 평균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끊임없이 뭐 고평가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펀더멘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해서 펀더멘털대로 안 움직인다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했으면 30년 했으면 아마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기 투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단지
어떤 종목을 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과연 언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장기냐라고 봐서 어떤 분은 1년이다,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장기 투자할 때는 자기가 목표한 수익률까지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수익률이 100% 했는데 한 달 뒤에 100% 났어. 그러면 그거 팔아야죠. 그거를 이게 사고 팔 때가 언제나 결정하는 게 자기 시기 결정하는 거지 장기냐 단기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수익률, 목표 수익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죠. 기업의 어떤 변화, 펀더멘털. 그리고 장기 투자하려면 그 단기 투자를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 장기 투자하려면 그거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알다시피 뭐 최소한 아까 한 기업만 매일 쳐다보듯이 그 기업의 변화라든가 혹시 중요한 어떤 네거티브한 요소는 없는지를 계속 팔로우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3년이면 3년, 5년은. 하다가 안 되면 줄이거나 네. 아예 없애거나, 그죠? 그런 걸 하지 않고서, 야, 내가 5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되더라. 야, 이 종목은 왜 그래? 이거 맨날 이거 빌빌거리고. 근데 네. 그 빌빌거리는 거 자기가 연구를 해봤나 이거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안 된다, 된다 하기 전에 장기 어떠한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 이거 3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했는데. 이거 왜 이래 빌빌거리고. 근데 자기는 그에 대해서 그 기업이 잘 모르는 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빌빌거렸을 때, 아, 이거 보면 이유가 있냐? 또 더 공부를 해보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면 빌빌거릴 때 또 더 사놓자라는가. 보니까 이유가 있어. 그럼 이건 내가 잘못 봤네. 한번 팔아야죠, 그죠? 무턱대고 어떻게 3년 가지고 있으라 한다고 그 사람 말이. 계속 그 사람만 머릿속에 생각나요. 뭐, 그리고 전문가라고 다 맞습니까? 택동소리지. 전문가가 뭐 반반 아닙니까? 아니, 뭐, 타이거 우즈가 뭐 맨날 뭐 우승합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 보면 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무슨 전문가 하나 틀리면, 야, 그에게 막 전문가라면서 말이야. 전문가가 당연히 틀리지. 틀리니까 전문가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간혹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타이거 우즈는 지금도 레슨을 받는다. 자기가 폼을 교정하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하도 타이거 우즈가 골프 천재라 그러니까. 그때 언젠가 한 10몇 년 전일까요? 네. 전성기 때도. 전성기 때 자기가 골프 천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만큼 열심히 연습하는 놈은 없을 것이다. 아니 겸손히 말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타이거 우즈만큼 열심히 치는 놈이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탤런트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나와도 뭐 맨날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타이거 우즈 같은 탤런트도 없고 주말에 한 번씩 휘두르면서 싱글 안 나온다고 투덜대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죠? 야구에서도 3할을 치는 타자도 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타격 폼을 바꿔서 더 잘 칠까를 연구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잘 치는 사람이 또 타격 폼 바꾼다고 하고. 4할대 나오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나 전문가들도 10개 종목 골랐는데 3개 잘 맞으면 진짜 전문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많이 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10개의 종목이 있으면 거의 상위 한두 개가 수익을 다 내주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기본을 깔고 5개는 그냥 말아먹는 종목도 나오고 문제는 대박 난 종목이 말아먹은 종목을 어떻게 커버해 주느냐의 문제지. 그렇죠. 대박 치는 놈마다 다 꽂는 놈마다 다 대박 난다 그러면 나라 구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도 뭐 누차 실수도 하고 뭐 30년, 40년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고 수많은 고수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보면은 이건 뭐 그런 거다. 워렌 버핏도 왜 2000년대 초반에 뭐 닷컴 버블 때 못 따라가가지고 영감님 가셨네 하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그 2000년 초반에 워렌 버핏은 닷컴 버블을 전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욕 많이 먹었죠.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사실은 수익률이 아주 안 좋았단 말이에요. 욕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나와요. 워런 버핏을 욕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워렌 버핏은 한물 갔다 하다가 얼마 전에 또 애플 샀다고, 맨날 IT 종목 안 산다더니만 왜 샀냐 그러고 근데 그건 어떻게 투자관이
50년에 뭐 헌법을 박아놨습니까? 나 이정희 정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시대는 바뀌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 시대가 됐는데 마차 회사 투자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네. 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그러니까 항상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은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세를 놓고 보면 왜 가는 놈만 가는 장세, 가는 주식만 가는 시장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한- 시장이 잠시 있죠. 뭐 2015년에 뭐 삼성전자, 네. 2017년에 뭐 한미약품이나 바이오, 최근에는 2차 전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갖고 있으면 철저히 소외되고 네네. 거기에 딱 편승을 했으면은 아주 편안하게 가고, 예, 예, 예. 요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예. 그럴 때 막 가는 놈만 가잖아요. 그러면 예. 제가 안 돼. 저거 뭐 그냥 거품이야.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예. 아무리 가치 투자를 지가 뭘 고집한다 하더라도 그 한 20% 태워보는 거예요. 아, 그냥 속편하게. 그 속편에 태워보시라고 자꾸 욕하지 말고. 근데 50% 100%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한 발 정도 살짝 이렇게 그렇지. 걸쳐놓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보면은.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조금 너무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지. 예를 들면. 이제 그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건 내가 혹 실패하더라도 한번 태워보자. 너무 대세로 막 확 뚜렷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나의 대다수는 내가 원래 원칙대로 가지고 있을, 내가 원래 보던 대로. 예를 들면 그 당시 대세라는 것은 주가가 사실은 펀더멘털하고 분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네. 뭐 테슬라 같은 종목, 네. 이런 종목, 혹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거는 네. 뭐 워낙에 이게 펀더멘털하고 유리된 거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건 사실은 주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럴 때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 대세니까 돈 한 10%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일단 바람 담가보고 가자 하는 거는 저는 현명한 거라고 봐요. 그러나 100% 다 이거 집어넣어 보자. 그건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것과 무식한 것의 차이. 예, 그 그런 안에서 거죠. 현실적인 예, 걸 예를 우리가. 들면 이런 거죠. 강남만 올라간다고 주가 올라가고 난리 보고 쳤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서울시 다 올라갔잖아. 은평구도 네, 네, 올라가고 네, 네. 기다리니까. 네. 와영선도 올라가고 뭐 순수대로 올라가더라고. 다만 수도권에 있어야지. 근데 너 혼자 저 태백에 가 있어.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 그 정도는 감 잡잖아. 네. 수도권에 사면 괜찮다. 근데 내가 강남은 아니야. 지금 강남 잘 나가. 네. 그러나 그 주변에 사놓으면 올라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자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능력껏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자기 차례가 오거든. 그래서 너무 유행 따라 가는 건 저는 경계한다고 보고, 그러나 유행 따라 안 가서 남들 다 짧은 바지 입고 있는데 저 혼자 핫바지 입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예. 코어 지역이 어딘지는 뭐 삼척동자도 아니까. 아니까, 그죠? 그거 없이 투자를 네. 하면 또 따라갈 수도 근데 없고. 알지만 그 돈이 없어 투자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가능하죠. 주식은 좀 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주가 막 올라간 것도 사람은 약간 찝찝하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당시에 막 신문에 언론 나오고 뭐 이거 잘 간다, 바이오다 이러면 일단 태워보라 이제 돈을 그 일부라도. 그래서 이제 실패도 한번 맛보고 네. 이게 그 당시 핫한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도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핫한 종목들을 이렇게 지붕 뚫고 하이킥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되게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그래서 아프죠. 일단 내 투자금의 한 3%, 5% 정도 한번 걸쳐보고, 네, 그럼요. 만약에 저도 조정받고 그러면 한 10%까지 한번 태워보고, 그럼요. 아니면 내가 한 5% 가진 거 네. 중에 수익이 요만큼이나 예, 주고 예. 한번 내보고, 예. 약간 좀 그렇게. 그리고 좀 이제 생각하고 보통 한번 트렌드가 잡히면은 2, 3년은 가잖아요. 있습니다. 예. 2, 3년, 뭐, 테슬라 같은 건 10년을 갔지만, 네. 2, 3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네. 그 2, 3년이 일반 투자가들한테 2, 30년으로 느껴지거든요. 길죠. 길죠. 하루가 그냥 1년 같아. 수익 막 50% 났어도 막 빨리 팔고 싶고 막 예. 내 돈 만들고 싶고 막. 그럴 때는 그 참여하는 게 맞는 거다. 아, 저는 그 참여하는 게 맞다. 근데
절대로 다는 하지 마시고 예. 10% 내지 뭐 아무튼 자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예. 한번 발을 담가보고 예. 한번 느껴봐라. 꼭 돈 벌자는 목적이 아니라 왜 핫한지, 이게 어떻게 끝나는 건지, 예? 클라이막스가 어딘지 이런 걸 자기가 돈 태우지 않으면 못 느낀다고요. 네. 그 숨쉬지 못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둔 거랑 제 그거 계좌에 다르죠. 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맞습니다. 실제 투자하고. 네. 이게 뭐 학교도 8단이 뭐 저 싸움 9단하고 8단 붙으면 싸움 1단 붙어도 깨지잖아요.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 파이트하고 뭐 네. 이거 완전 히 게임 타는데 네. 자꾸 시뮬레이션 하면 뭐해? 맨날 뭐 이렇게 우리도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면은 과거에 펀드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해보면 펀드는 잘 나와 수익률이. 그런데 막상 투자해보면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마찰적인 요소도 나오는 거고, 감정도 들어가고. 감정 들어가고, 또 뭐 이게 투자 심리라는 게 아침 저녁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그게 휘둘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렇게 그 중요한 거는 네. 그냥 상상하지 말고 예. 또 이렇게 옆에서 그냥 쳐다보지 말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자기 안으로. 예. 들어가 봐서 뜨거운 변도 한번 당하고 또 한번 즐거움도 한번 맛보고. 그건 저는 그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맞으면 사람이 크는 거지. 절대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인즉슨 약간 너무 좀 안전마진, 그다음에 뭐 자산주라든지 진짜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변두리에만 있지 말고 핫한 곳에도 조금 같이. 근데 해야 된다. 제가 말을 좀 정리하자면 가치 투자가 변두리는 아니죠. 가치 투자가 변두리만 있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가치 된다는 투자가- 거죠. 예. 가치 투자는 코어. 저는 코어인데, 예. 가치 투자는 코어인데, 그야말로 이제 변두리에서 계속 주기 끌죠. 뭐 한 예, 번씩 예, 유행주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가치 투자가 변두리가 아니고 이게 중심인데, 이걸 코어에 놓고. 코어에 놓고 변두리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핫한 게 막 올라올 때, 그때 뭔가 이게 뭐냐 하고 가서 분명히 그거 한번 보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보는 게 자기의 가치 투자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맨날 된장찌개 먹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본질은 여기 있고 정찰병 한 번씩 보내본다. 그럼요.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거 매우 중요한 그 투자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대표님이 신형자산운용을 설립할 때부터 같이. 네, 그렇었죠. 하셨던 96년도. 예. 96년도. 예. 그때부터 이제 어떤 뭐 공모펀드도 많이 이제 하시고 네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느껴보면 이제 어떤 시장의 쏠림 현상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사실 코스닥은 거의 한 90%가 개인 투자자 그렇죠. 비중이고 코스피도 거의 한 60%? 요즘 그렇게 네. 됐죠, 그죠? 한 50%, 60% 이제 개인들의 비중이 많잖아요. 근데 또 기관들은 기관 투자자 역할을 되게 못한다고 하고 그냥 뭐 돈 들어오면 사고 돈 빠져나가면 팔아서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많아져서 좀 든든해진 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바꿔나가기 힘들걸요. 항상 이 영원한 과제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가 되면 개인들이 펀드 들어왔다가 안 되면 나가고 외국도 기관들도 돈 되면 돈 막 조금 올라가면 막 돈이 들어왔다가 기관들한테도 네. 기관 투자가들도 연금 이런 데도 보면은 들어왔다가 돈을 막 맡기잖아요. 네. 소싱했다가 조금 안 되면 또 돈 다 빼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두 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주류가 외국에도 보면은 네. 아예 돈을 못 빼나고 크로스 엔드 펀드 해가지고 네. 5년간 맡기시오 돈을. 그래 내가 마음대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사모 펀드가 활성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차라리 인덱스 펀드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냐, 사모 펀드냐, 특수 펀드냐, 예. PEF나 뭐 이런 걸로 가는 저 두 가지 공모 펀드 해가지고 매우 힘든 게 이게 구조적으로 예. 주가 올라가면 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살 수 있나요? 비싸도 또 사야 되는 사야 되는 거고. 또 쭉 빠지면 또 돈 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안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사람 보고 왜 돈 들어올 때 꼭 올라갈 때도 사고 빠질 때 파냐면 환매가 들어오고 실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네, 펀드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계적이죠, 좀. 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모펀드의 한계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그 팬데믹 상황에서 막 환매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고. 당연히 그 금나면 다 환매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항상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을 조금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간접 투자도 같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특히 뭐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를 하셨으니까 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이 공모펀드를 좀 키우긴 키워야 되지 않을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일상화돼 가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왜냐하면 큰 중요한 변화가 네.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지금 15% 가까이 되잖아요, 인구가, 그죠? 완전 고령 사회죠. 그렇죠. 이제 10년 지나가면 일본 같은 경우는 29%가 뭐 65세 이상으로 그러는데, 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잡이 사실 없잖아요. 60세 이상 나오면 잡이 없다고, 그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조금 뭐 매달 혹은 매년 얼마씩 받는 배당 내지는 어떤 거 연금, 연금 예. 내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해서 약간 사이드로 돈 버는 거 네. 이게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활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해마다 뭐 얼마씩 배당을 받아가는 이런 형식의 투자 구조, 비이클이 네. 정착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정부도 그걸 사실은 많이 권장도 하고 또 보고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수의 노령층 인구들이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를 국민연금까지는 사기 힘드니까 그것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한 그 노인 부업 내지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투자에 대한 그 확실한 정부의 어떤 방침 네. 그리고 개인들도 그런 어떤 그 인식 네. 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고 저는 보죠. 그렇지 않으면은 수많은 노령 그 빈곤층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미 그런 정착이 돼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정부도 좀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 소위 아주 장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공모주 펀드도 그냥 해지할 게 아니고 5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세제 혜택을 되게 좋다든가. 그래야죠. 예.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러면 이제 그 펀드 형식도 예를 들면 5년간은 돈을 빼가지 마십시오. 공모 펀드지만 5년 뒤부터 뭐 매달 혹은 3개월 한 번씩 번 거에 일정한 부분을 네. 나눠주겠습니다라든가.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도 좀 펀드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노령 특히 이제 60세 이상 네. 5년 이상 장기 공모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위한 뭐 세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 이제 앞으로 노령 인구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노후 대비.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마 저는 나오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 뭐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그게 꽤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60세 이상은 사실은 새로운 잡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뭘 그럼 해야 되냐. 근데 한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갔던 데가 자영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자영업 했다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자영업이 많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자영업을 대체하는 거다. 이게 투자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금융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건 사실은 임대료 안 내고 할 수 있는. 다만 이제 수업료가 비싸지.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막 증권사 거래 수수료 막 이런 거 신경 쓰시는데 예, 예. 그것보다 수업료 수업료가 이제 비싼 본인이 거고. 잃을 수도 있는. 근데 사실은 이제 자영업도 예. 제대로 안 하면 그럼요. 엉망하잖아요. 저기 흔히들 퇴직금 해가지고 다 뭐 치킨집 차리고 막 했다가도 거의 뭐 10개 중에 9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3년 안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주식 투자했다가 3년 안에 다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투자업, 자영금융투자업을 자영금융투자업. 정부가 많이 육성을 해줘야 된다. 투기가 아니고, 그죠? 이건 나의 생계형, 예, 그야말로 예. 생계형 투자.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자체를 되게 투기성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건 투기는 항상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소위 국민주 개념으로. 저는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가끔 그 인사청문회 같은데 뭐 네. 장관이든 뭐 네. 어디 헌법재판소도 이런 데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분 아니면 뭐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몇 번을 했다. 뭐 주식으로 얼마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청문회에 나오면 다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주식 투자 자체가 되게 투기적인 것 마냥. 그 물으면 아니 뭐 그러면은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직무 연관성이라 불법적인 걸 찾아서 그거를 처벌을 하면 되는데 왜 공직 후보자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주식 거래를 몇 차례를 했고 이게 왜 논란이 될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제 사람 마음 그 생각이 별로 잘 안 바뀌잖아요. 네. 특히 50 넘어가면 잘 안 바뀐다고.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신 분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도 이제 주식은 투기 막 이렇게 예, 생각하죠. 8, 90년대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뭐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주식이란 게 자꾸 정부가 예를 들면 새로운 정부가 뭐 세금을 뜯어가지고 세금을 더 중과시켜가지고 복지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전 국민한테 주식으로서 배당금으로 복지를 해주자 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맞아요.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 좋은 기업들의 지분을 다 국민들이 다 정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거 기업들이 배당을 해주면은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국부펀드 따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 다 주식 투자하는 국부펀드. 거의 기업의 이익을 일반 개인들, 가게가 같이 누릴 수 있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그게 결국 이제 주식 투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반 개인들은 뭐 임금의 형태로도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 기업에 취업해 있는 걸 점점 더 사람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다수의 기업들은 주주로서 이익을 좀 받자 예. 하는 게 그 나라적인 캠페인이 돼야 되고 네. 그러려면 이제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그 투명성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의 어떤 가버넌스 조항 그리고 EPS 뭐 5세번 나오는 거 EPG라든가 이런 게 다 국민 전체가 참여할 때 그럼 훨씬 더 정부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특히 노령화 사회에서 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전에 대주주 양도세 뭐 이렇게 막 강화하려고 했을 때라든지 여러 때 조금씩 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 1000만 주식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은 더 반영이 이제는 되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되게 멀지만 그런 방향으로는 우리가 확실히 가야죠. 예. 가야죠. 왜냐면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이익을 가게가 같이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저는 제일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주고 약간 9.9% 저율로 이렇게 낮춰줬던 것들 그렇게 되면서 대주주들도 좀 배당을 받을 때 더 좋아지고 그렇죠. 해서 기업이 배당 그때 성향이 많이 아마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좋아지는 거고 물론 그 당시에도 그게 뭐 국부가 유출된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간다 그건 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는 그 사람들을 봐서는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훨씬 더 많잖아요. 배당을 나가는 해외 나가는 돈보다. 네, 네. 근데 그렇게 참 짧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뻑하면 국부 유출을 하는데 예. 그럼 뭐 삼성전자 반도체 사는 놈들은 그 미국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럼 외국 노겠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옛날에 왜 매판 자본 그랬잖아요. 매판 자본. 예? 매판 자본. 매판 자본이요? 이렇게 이제 재벌들은 뭐 매판 자본이다. 해외 앞잡이다. 70년, 60년 논리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네, 매판 네. 자본. 무슨 매판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그 시대별로 보면 참 이게 단순하게 너무 예. 심플 생각하셔서 뭐 예를 들면 뭐 국부 유출 뻑하면 국부 유출했는데 뭐가 국부 유출이냐? 그럼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상대방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보면 그 나라에서는 다 국부 유출인데. 그렇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좀 수준이 다들 이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그런 말이 언론에 나오고 뭐 청문회에서 나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얘기죠. 이제 정치권만 변하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의 절반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한 1시간 한 15분째 저희가 이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상진 대표님은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네네. 후배들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분들한테 좀 이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네.
좀 정리 한번 아우, 부탁드릴게요. 당부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참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 투자도 내가 공부한 만큼 기업에 대한 가치가 더 명백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과연 뭐냐? 예. 기업의 가치하고 주가와의 어떤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모든 투자가들이. 그리고 요즘 참 공부할 수 있는 수단과 정보가 너무 잘 돼 있다. 좋아졌죠. 그것도 다 무료로. 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다 주말 투자가들이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주말 투자가 중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공부를 더 할수록 네. 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줄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계속 이 대담의 주제가 네. 과거 역사를 계속 돌이켜 봐야 된다. 이렇게 100년, 200년 이를 보면은 지금의 현상이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this time is different가 아니다 결코 하는 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임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영 자산운용의 그 설립 멤버셨고 네. 이렇게 뭐 그때 뭐 운용, 뭐 영업, 관리 거의 모든 걸 다 같이 하셨고 뭐 전무 부사장에서 대표이사까지 오르신 우리나라 가치투자 1세대 그리고 최고의 가치투자 하우스를 만드신 신영자산운용의 이상진 전 대표님과 이야기 함께 했고요. 오늘 못한 질문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모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도움이 된다면 뭐. 예. 저희 대선배님의 이야기를 또 후배들에게 많이 이제 좀 전하기 위해서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